우리 책은 623페이지 괄호 2번 갑니다. 2번 타이틀은 가격과 가치를 구분하라고 쓰고 있죠. 그렇습니까? 이걸 이제 가격과 가치는 두 개를 구분하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감정평가 개념을 다시 한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가격을 영문으로 쓰면 프라이스라고 하죠. 그렇습니까? 가치는 뭐라고 한다? 밸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는 가격을 구하는 작업이다. 가치를 구하는 작업이다. 가치를 구하는 작업이다.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비교한다라는 지문이 나올 때는 구분해서 보시는 건데요. 비교라는 지문이 안 나오면 가격과 가치는 같은 말로 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제 이 문제를 물을 때는 가치와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다라고 주는 거니까 다른 걸로 보되 다른 지문에서는 가치와 가격을 같은 맥락으로 봐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봅시다. 그럼 가격이 뭡니까라고 하면 자, 판교동에 소재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를 정상적인 상황이었으면 한 6억에 거래되고 있다고 할게요. 시장에서 6억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돈이 필요해서 급매를 했습니다. 급매는 무슨 얘기입니까? 급하게 팔았다. 급하게 팔다 보니까 6억이 받았을까요? 못 받았겠죠. 자, 예를 들면 5억에 매매했다고 합시다. 예를 들면 자 2월 4일 날 5억에 팔았습니다. 이 5억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가격이라 한다니까. 그럼 가격 성격을 정해야 할게요. 2월 4일 날은 지났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일정한 시점에서 매수자 매도자 간에 실제로 지불된 금액을 뭐라고 표현한다? 가격이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가격이란 건 2월 4일 날 5억 또 있나요? 또 있는 건 아닙니다. 일정 시점에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자 다시 가격을 정의합니다. 2월 4일 날 5억이 매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일정 시점에 실제로 지불된 금액이죠. 그렇습니까? 그럼 또 있어요 5억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더라. 그럼 현실적 시장에서 실제로 발생했기 때문에 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 개념이다. 이렇게 출제한 적이 있고요. 그럼 가치는 뭡니까? 라고 하면 자 감정평가는 뭘 구하는 작업이다? 시장 가치다. 그럼 정상적 통상적 시장이라면 이 아파트가 얼마의 거래가 되겠습니까? 적정한 가치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이 부동산이 장래에도 최고 최선의 이용 상태라면 가치를 구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치라는 것은 과거의 값이 아니고 장래 여러 가지 유무형 편익에 대한 현재 가치다. 이렇게 정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단순 비교하면 가격은 과거의 값이죠. 가치는 장래익에 대한 무슨 가치다? 현재 가치다. 투자라는 개념을 써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한 적은 있어요. 현재 가치는 퓨처 밸류 미래 가치를 1 플러스 R의 N승으로 할인한다 그랬죠. 부동산의 가격은 장래익에 대한 무슨 가치다? 현재의 가치다라고 정의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토지의 특성을 달자면 영속성이라고 할 수 있죠. 토지가 소멸하지 않으니 부동산의 가치란 장래익에 대한 무슨 가치다? 현재 가치. 조심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또 물어봤어요. 가치는 장래익이 값이 아니죠. 뭐다? 장래익에 대한 무슨 가치다? 현재 가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토지가 용도가 다양하다 그랬죠. 용도가 달라지면 가치 또한 달라진다. 가치는 여러 가지 가치 다원설의 개념이 성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하는 거니까 아무리 객관적으로 하더라도요.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죠. 주관적 개념입니다. 주관적 개념이라고 쓰고 상대적으로 추상적 개념이라고 표현합니다. 겁을 내지 말고요. 자,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감정평가의 개념을 다시 정리하라는 얘기입니다. 감정평가는 현실적 가격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동산이 통상적 시장에서 정상적 상황이라면 뭘 구하는 작업이라 그랬어요? 시장 가치를 구하는 작업이라 그랬으니까 통상적인 시장이라면 그 부동산의 장래 이익이 높아지면 부동산 가치도 뭐 한다? 높아진다고 쓰는 거니까 장래익에 대한 무슨 가치다? 현재의 가치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격은 지금 5억이라고 했잖아요. 매매된 가격이. 감정평가사가 평가했더니 6억 원이랍니다. 그러면 가치와 가격은
괴리가 발생했죠. 그렇습니까?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왜 오차가 발생했어요? 여기 금메달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의 특별한 사정이 개입되면 가격과 가치는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괴리,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시장이 안정적이라고 한다면, 시장이 균형 시장이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은 뭐 할 것이다? 일치할 거다. 즉 급멸한 상황이 없다라고 하면 가치와 가격은 뭐 할 것이다? 일치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물어본 적 있어요. 이걸 단기적으로는 가격과 가치는 일치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괴리가 발생한다. 이걸 헷갈리지 않는 방법이 이런 얘기입니다. 수요 공급 시간에 뭐라고 공부했냐면 단기의 비탄력, 장기의 탄력이겠죠. 그러니까 단기에는 수급 조절되어서 가격의 왜곡 현상이 발생하더라라고 했고, 그럼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데는 장시간이 소요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수요 공급 논리로 가자면 가격은 무엇과 무엇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인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등락을 반복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어디로? 균형 수준으로 회귀한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잊지 마시네요. 그러니까 잊으면 안 돼요. 단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가격과 가치는 뭐하더라? 일치하더라는 얘기예요. 단기의 비탄력, 장기의 탄력으로 되어가면 되겠습니다. 잘 안 물어봤던 건데 19회 때 물어보던 게 또 나와서 25회 때, 그러니까 뭐 또 물어볼 가능성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이 정의는 많이 활용이 됩니다. 영속성의 일각에서 부동산의 가치란 장래익에 대한 무슨 가치다? 현재의 가치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책부터 확인합니다. 넘기지 말고요. 부동산의 가치란 했어요.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익에 대한 무슨 가치다? 현재의 가치 동그라미 치고요. 그래서 설명드린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 줄에 영속성 동그라미 치고요. 부동산의 가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장래, 또 장래 동그라미 치세요. 장래 유무형 편익을, 더 중요한 표현은 뭐다? 현재 가치다. 현재 가치로 뭐한 값이다? 환원한 값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치와 가격을 이제 써놨는데 넘겨서 표로 확인합니다. 표에 별표 하시고요. 자, 가격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장에서 교환의 대가로 사고 팔았죠. 실제 지불된 금액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게 실제 지불된 금액이 다음 줄에 과거의 값인 거죠. 그죠?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가치로 가보세요. 가치가 뭡니까? 통상적 시장에서 매매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시장 가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국 부동 가치의 성격은 두 번째 줄에 장래 유무형 편익을 현재 가치로 뭐한 것이다? 환원한 값이다. 그래서 용도가 달라지면 가치도 달라지니 가치는 몇 가지 생각한다고요? 가치 다원설이 성립할 수 있다. 그래서 밑에 내용을 뭐 외우실 내용은 아니고요. 가격은 실제로 발생했으니까 뭐라고 썼고 구체적 개념이고, 가치는 평가사가 하는 거죠. 아무리 객관적 하더라도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주관적 개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지문인 건 사실입니다만 요것을 뭐 물어보는 개념은 아니었고, 가격은 무슨 개념이고 구체적, 가치는 추상적 개념입니다. 그럼 밑에 보시면 가격 플러스면 오차라고 되어 있죠. 읽어볼게요. 가치와 가격은 뭐가 발생할 수 있다?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자, 2번 가겠습니다. 그래서 2번에 기억 볼게요. 가치는 화폐를 매개체로 해서 가격으로 표시된 거죠. 가치를 화폐로 매긴 게 뭐라는 얘기예요? 가격이란 얘기입니다. 내려가서요. 따라서 가격이 초에는 뭐가 존재한다? 가치가 존재하므로 이제 그 지문보다는 다음 줄에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도 뭐 하더라? 상승한다.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도 뭐 한다? 상승하고, 가치가 하락하면 가격도 뭐 하더라? 하락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밑에 지문 그러나 화폐의 가치가 상승하면 돼 있죠. 화폐의 가치를 이제 표현 바꿀 겁니다. 괄호 열고 이자율입니다. 화폐의 가치가 뭐다고요? 돈의 가치니까 이자율이에요. 그럼 이자율이 상승하면 가치는 뭐 하더라? 하락한다. 여기 있습니다. 자, R이 뭐예요? 이자율이죠. 이자율이 상승, 가치는 뭐 하더라? 그럼 이렇게 내면 쉬우니까 말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의 가치가 뭐다? 이자율이다. 화폐의 가치가 상승하면 가치는 뭐 하더라? 하락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디귿으로 가세요. 디귿 리을 묶어서 별표 가세요. 유념하시고요.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따라 자 변동하기 때문에 일시적 동그라미 치고요. 혹은 단기적으로 괴리될 수도 있다. 그렇습니까? 앞에다 쓸게요. 단기적으로 수급 불균형이라는 얘기입니다. 단기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불균형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비탄력적이다라고 홍보를 하신 거고 맥락을 이제 정리하신 거니까. 그럼 리을 가서요. 그럼 장기적으로는 자 안정적 시장이라면 다음 줄에 가격과 가치는 뭐하더라? 일치하더라.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가격이 급등락할 수 있습니다만 가격은 항상 어디로 간다? 균형 수준으로 회귀하려는 성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요 공급 논리를 정리한 거니까 단기의 비탄력, 장기의 탄력적. 단기적으로 수급 조절이 어려워서 가격의 왜곡,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장기에는 가치와 가격은 뭐 할 것이다? 일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요. 현장에 나가시더라도 부동산의 가격이라는 게 매매를 통해 형성이 되죠. 급등, 급락해도 항상 어디로 가는 경향이 있다고요? 균형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 가치와 가격은 장기적으로 뭐 하더라? 일치한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봐두시면 되고 이제 오른쪽 페이지 가서요. 문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메뉴에 가시면 틀린 거 물어봤습니다. 1번 가치는 주관적, 추상적 개념이고 가격은 가치가 시장을 통해서 화폐 단위로 구현된 객관적이고 구체적 개념입니다. 2번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도 뭐하고? 상승하고 가치가 하락하면 가격도 하락하더라. 3번 수요 공급의 변동에 따라 단기적으로 물어봤잖아요. 가치와 가격은 일치합니까? 괴리,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끊고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은 뭐 할 것이다? 일치한다. 이런 식의 문제예요. 4번 평가 목적에 따라서 일정 시점에 여러 가치가 존재하죠. 그렇습니까? 가치는 다원설에서요. 가치 다원설. 그럼 부동산 가격은 지불되는 금액이므로 일정 시점에 하나만 존재하더라. 그렇습니까? 5번 갑시다. 부동산의 가치. 5번은 별표 가세요. 그럼 거의 이제 자주 활용이 되는 지문이에요. 부동산의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유무형 편익을 현재 가치로 뭐한 것이다? 환원한 값을 의미한다. 이 정의에 부합한 토지의 특성이 무엇이라고요? 영속성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치란 장래이익에 대한 현재 가치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자, 판교 아파트 가격 6억인데요. 이 6억의 의미가 무엇이란 얘기입니까? 시멘트 가격이 6억이에요. 여기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만족, 효용이 장래에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요. 6억이 형성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다른 거 무시하고 주변에 학군이 조성에 대해서 가격이 6억이 평가되었다고 하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요. 얼마가 된다? 6억이란 말이에요. 학교가 옮겨가 버리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부동산의 장래에 얻어지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그게 높아져야 가치도 높게 형성이 되겠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괄호 3번에 보시면 가치의 다원적 개념이라고 돼 있죠. 그 차후에 공부를 할 거니까 일단 가치는 하나가 아니라 몇 개다?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책 넘기겠습니다. 넘겨서요. 그래서 626페이지 가서 중간에 가시면 괄호 4번 부동산 가격의 형성 과정이 나오면 여기 별표 좀 하세요. 20회 전까지는 잘 안 물어봤는데요. 20회를 넘어오면서 출제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이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 과정을 보실 건데 그림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림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나와 있죠. 있나요? 자, 이거 용어 정의했습니다. 가치 형성 요인이란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을 말하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표 보시는 것처럼 일반 요인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암기하는 건 아니고 자, 용어 정의하겠습니다. 다시 가치 형성 요인이 뭐다?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인데요. 그래서 일반의 의미는 모든 부동산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는 겁니다. 참고로요. 자, 총론 공부하시면서 위치의 가변성을 들어본 적 있습니다.
위치가 변성,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이 있다는 얘기. 이걸 사경영이라고 외우는 건 아니에요. 그거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러면 지역 요인이 뭡니까? 라면 지역이란 말이 보이죠. 대한민국의 분당구 판교동은 또 있나요? 없습니다. 지역마다 요인이 전부 다르겠죠. 그럼 지역 내에도 이렇게 사회, 경제, 행정 요인이 있고 지역의 자연적인 조건도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주겠죠. 지역 내에 산, 호수, 강 이런 자연적 조건도 어디에 가치 영향을 주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개별은 뭡니까 하면 개별 부동산인 거니까 토지 요인과 건물의 개별 요인이라고 합니다. 요거 암기 아닌 거 아니고요. 용어분합니다.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뭐라고 하는데요? 가치 형성 요인인데 일반 지역 뭐가 있다고요? 개별 요인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은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일반 요인이 지역 요인에 지역 요인은 개별 요인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이 아니고 상호 연관성의 특징이 있다고 하고 이들은 고정돼 있을까요? 변할까요? 변합니다. 그래서 유동성 변한다는 말을 유동성이라고 특징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치 형성률은 연관성과 유동성의 특징이다. 평가사는 이것을 조사해서 가치를 평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변하면 그림 보시면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고요? 가치 발생 요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치 형성 요인과 가치 발생 요인은 동의어다?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제 가치를 발생한 네 가지 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고요? 효용 혹은 유용성이라고 합니다. 효용을 공부한 적 있죠? 효용이 뭡니까? 수요 공급 시간에 만족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소비자의 만족을 높여주는 재화의 능력을 뭐라고 한다? 효용이다. 예를 들면 그러면 주거지는 쾌적해야 되죠. 그래야 뭐가 발생한다? 효용. 그럼 상업용은 고객이 많이 와야 되죠. 수익성이 있어야 뭐가 발생하고 효용이 발생하고. 그럼 공장은 뭐겠어요? 공업지는 생산성이나 경제성을 뭘 말한다? 효용. 그래야 뭐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가치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 유효 수요라고 합니다. 이것도 공부한 적 있죠? 뭐 새로운 거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유효 수요는 뭐다? 구매 의사와 구매력이 동반된 수요다라고 공부했습니다. 이게 1월 달에 공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고 싶은 마음만으로는 가치가 발생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구매력이 뒷받침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수요이고 이것이 어디에 가치에 영향을 주더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갑니다. 상대적 희소성이라고 합니다. 희소성이라는 표현도 들어본 적 있죠? 정의합니다, 여러분이. 이 뭐예요? 공급이 많다, 부족하다? 공급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해야 즉 희소성이 있어야 가치가 발생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여러분이 소유한 부동산이 독점적 지위래요. 독점적 지위면 가치는 높다. 그러면 내 부동산과 경쟁 부동산이 시장이 많으면 가치는 어떻게 되겠어요?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 희소성이 있어야 가치가 뭐하더라? 발생하더라는 얘기. 자, 그래서 시험에 이걸 각각의 정의를 다 물어봤어요. 잠시 확인할 거니까 개념 정리를 하셔야 되고 여기다가 미국 학자들은 권리의 이전성도 포함합니다. 즉 소유권의 이전 가능성도 있어야 뭐가 발생한다? 가치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읽어볼게요. 자, 가치 발생 요인 유용성, 유효 수요, 상대적 희소성 또 뭐라고 쓰고요? 권리의 이전성. 그럼 이 네 가지가 상호 결합이 되어서 가치가 발생하는데 그럼 이 네 가지가 결국은 부동산 수요 공급에 영향을 주고 수요 공급에서 뭐가 만들어진다? 가격이 결정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가사는 이 과정을 통해서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을 물어봤던 게 이런 식이 하나입니다. 가치 형성 요인은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준다. 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체계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를 물어봤고 각각의 정의도 물어봤고 이들이 상호 뭐에서 결합되어서 뭐가 발생한다? 가격이 발생한다. 그러면 결정된 가격은 수요 공급에 영향을 주고 다시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고 있지요.
그럼 여기 주고받 이런 얘기하는 게 봅시다. 자, 수요와 공급에서 뭐가 만들어지고 가격이 결정되고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는 뭐 한다고 했고요? 감소하고 공급은 이렇게 공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걸 수요 공급 이론에서는 자원 배분이라고 표현했죠. 까먹으면 안 돼요. 예.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걸 자원 배분이라고 했죠. 여기서는 부동산 가격의 이중성이라고 합니다. 읽어볼게요. 그럼 부동산 가격 이중성이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결정된 가격이 수요 공급을 조절한다는 걸 뭐라고 한다? 가격의 이중성. 다 물어봤던 표현입니다. 자, 그럼 결합이란 말이 중요한 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치 발생 요인 중 넷 중에 하나만 있어도 가치는 발생한다. 넷 중에 하나만 있어도 가치는 발생한다. 결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지문입니다. 넷 중에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네 개 상호 뭐해서 결합되어서. 다시 바꿀게요. 자, 네 가지는 넷 중에 하나는 필연적으로 가치에 영향을 준다. 이거 노. 이게 국어예요, 국어. 다시 넷 중에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전부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호 뭐해서 결합돼서 가치가 발생하고 그러면 넷 중에 하나는 필연적으로 가치에 영향을 준다. 이건 오지문입니다. 그래서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나왔던 문제였는데 20회 넘으면서 자꾸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또 이쪽 파트는 충분히 물어볼 개연성을 대비를 하고 가는 겁니다. 자, 그림 아시겠어요? 그림 보고 읽을게요. 자, 가치 형성 요인은 연관성과 유동성의 특징이 있다. 이 보고 읽으세요. 형성 요인이 어디 영향을 줘요? 가치 발생 요인. 거기는 별표에서 발생 요인 네 가지. 네 가지는 이제 외워두셔야 됩니다. 차후에 효용, 유효, 수요, 상대적 이소성,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권리의 이전성. 네 가지가 상호 뭐해서 결합 동그라미 치고 결합되어서 수요 공급을 변화시키고 부동산 가격이 결정된다. 결정된 가격이 다시 수요 공급에 영향을 준다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가격의 이중성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문 확인할게요. 이제 바로 위로 올라가서 파란 글씨 보시면 됩니다. 가치 형성 요인은 가치 발생률에 영향을 주죠. 그렇습니까? 바꿔 읽으면 안 돼요. 형성 요인이 어디에 영향을 준다? 발생률에 영향을 주고 가치 발생 요인은 수요 공급을 변화시키므로 부동산 가치가 결정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오른쪽으로 와서요. 동그라미 1번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치 형성 요인. 기억의 A 항문 이미 물어봤습니다. 이건 학문적 정의가 아니고 옆에다 쓸게요. A 옆에다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정입니다. 써드릴게요. 이게 좀 길어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줄이면 그냥 감칙할게. 감칙 줄였으면 뭐라고 한다고요? 감칙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 항목 보시면 가치 형성 요인이란 대상 물건의 무슨 가치에 동그라미 치고요.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을 말한다. 자, 그래서 이는 가치 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제 용어 정의하러 갑니다. 그래서 B 항목 가치 형성 요인은 여러 현상의 변동에 따라서 항상 뭐한다? 변한다.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변동. 그래서 동태적으로 파악하라고 되어 있죠. 동태적이 무슨 말입니까? 명태형 아니에요. 변한다라는 걸 가정을 하시는 얘기입니다. 동태적으로 파악해야 되고 이는 각각 독립 개별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 연관성 되어 있죠. 연관성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가치 형성에 영향을 주고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내려가십니다. 니은 일반 요인 용어만 정리. 가치 수준에 영향을 주는 전반적 제요인이다. 두 번째 줄 모든 동그라미 치고요. 공통 동그라미 치고 모든 부동산에 공통으로 영향을 주는 걸 뭐라고 한다? 일반 요인이다. 그래서 사회, 경제, 행정 요인 되어 있죠. 예를 들면 인구 유입을 사회적 요인이라고 하고요. 금리 수준은 경제적 요인, 법적, 제도적 환경은 행정적
요인이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봅시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자, 판교지역 아파트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자,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 부동산 시장에 좋은 영향을 주죠. 우리 이론으로 공부합니다. 시험대로 금리가 하락하면 금리는 뭐가 된다? 여기 일반이 뭐다요? 경제 요인이란 말이에요. 이 보세요. 그러면 경제 요인이 좋아진 거 아니에요. 그럼 금리가 인하되면 뭐가 늘어나요? 수요가 뭐한다? 증가한다.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됨으로 가격은 뭐한단 말입니까? 상승한다. 자, 판교 지역에 고용 창출 효과는 없대요. IT 기업이 많이 들어왔답니다. 무슨 요인이에요? 경제 요인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좀 뭐가 좋아져요? 만족도 또 유효 수요가 늘어날 수 있죠. 가치는 뭐 할 수 있다? 상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많은 요인을 전부 다 반영을 해서 가치를 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 흐름을 물고 있는 거니까 형성 요인이 어디에 영향을 주고 발생 요인에 이것이 수요 공급을 변화시키고 가격이 결정된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내려가서요. 디귿 지역 요인, 그러니까 지역 동그라미 치고요. 평가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끊고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지역 특성이다. 똑같은 지역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유념할 건 A 항목의 두 번째 줄에 파란색 글씨 보세요. 지역의 자연적 조건이란 말이 보입니까? 파란 글씨. 예, 자연적 조건도 가치에 영향을 준다. OX. 오. 그 조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지역의 자연적 조건도 가치에 영향을 주더라. 리을 갑니다. 개별 요인 갑니다. 개별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개별성 동그라미 치고. 이는 대상 부동산의 특성을 형성하는 요인 동시에 가치 형성 요인을 어떻게 한다? 개별화 동그라미 치고 구체화시키는 요인을 개별 요인입니다. 용어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자 기출지문 잠깐 보겠습니다. 1번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은 부단히 변동하지요. 각 요인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영향을 주고받는다. 연관성의 특징이 있다. 2번 보겠습니다. 개별 요인은 당해 토지의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인 상태, 조건 등의 재반 요인을 말한다. 개별이란 말이 줘버리잖아요. 용어는 물어봤고요. 넘겨보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표가 나와 있는데요. 표를 암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타이틀이 뭡니까? 가치 형성 요인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일반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모든 부동산에 어떻게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인데 그대로 읽어볼게요. 파란 것만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또 뭐가 있고요? 행정적 요인이 있고 지역 요인 내려와 보세요. 그럼 지역 내에도 사회, 경제, 행정 요인이 있죠. 근데 핵심 그 두 번째예요. 자연적 조건도 가치에 영향을 주더라. 그건 잊으면 안 됩니다. 조심할 필요 있고요. 그럼 개별 요인에 가시면 토지와 뭐 되어 있어요? 건물이다. 이제 그런 것도 물어보는 건 아닌 거니까 용어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가세요. 동그라미 2번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치 발생. 이제 여기 보는 거면 네 가지 공부하러 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봤더니 부동산의 효용, 유효 수요, 상대적 기소성 세 가지가 상호 밀접하게 뭐 되어서 결합 동그라미. 가격을 발생하는데 두 번째 줄에 역시 그것들이 자, 맨 끝에 줄에 이들 요인 중 어느 한 요인의 변동은 별표가고요. 필연적으로 가격에 반영이 된다. 그렇습니까? 중요한 얘기고 옆에다가 하나 써보실래요? 하나만 있어도 가격은 발생한다? 그건 X지문입니다. 안 돼요. 네 가지가 상호 모여서 상호 결합되어서 가치를 발생하니까 하나만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만 있으면 발생한다는 잘못된 지문입니다. 네 가지가 상호 결합되어서 가격을 발생하더라. 자, 넷 중에 하나는 필연적으로 가치에 영향을 준다. OX. 그건 오지문 금방 읽으신 지문이었어요. 네, 마지막 줄에 그래서 어느 한 요인의 변동은 필연적으로 가격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역, 니은, 딕을 다 물어봤습니다. 기역, 효, 용. 동의어로 뭐라고 쓰고요? 유용성, 용어하셔야 되고 부동산을 사용 수익함으로써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재화의 뭐다? 능력이다. 그대로 물어봤고 예를 들면 다음 줄에 주거지는 무엇이 있어야? 쾌적성이 있어야. 상업용은 수익성이 있어야.
공업용은 생산성이 있어야 뭐가 발생한다? 효용이 발생하고 가치가 발생하더라는 얘기입니다. 2번 니은 가서 유효 수요. 구매 의사와 뭐가 있어야 돼? 구매력이죠. 그게 있어야 뭐가 발생한다? 가치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하게 정의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볼게요. 가격은 무엇과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수요와 공급.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게 사고 싶은 마음만 가지고는 가치에 영향을 못 준다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구입할 능력이 뒤따라와야 뭐야? 가치의 반영이. 그러니까요. 이게 현실에 나가면 이런 얘기예요. 해당 지역의 소득 수준이 향상이 되어야 부동산의 수요가 뭐한다? 증가하더라는 얘기는 구매력이 뒷받침되어야만이 진정한 수요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대로 물어본 표현이었고요. 그 니은의 맨 마지막 줄 그러니까 잠재 수요가 아닌 유효 수요가 있어야만 부동산 가치가 뭐하더라? 발생하더라. 디귿 갑니다. 희소성이란 욕망에 비해서 끊고 충족 수단이 질적 양적으로 유한한 상태, 부족한 상태를 말하는 거니까 단순화시키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상대적으로 뭐하다? 부족하다. 그 상대적 희소 가치가 있어야 가치가 발생하더라는 얘기입니다. 표현 잘 봐두셔야 되고 그래서 표현 봅시다. 그래서 부동산은 부증성은 뭐예요? 생산이 불가능하죠. 개별성이 동일한 재화 있다 없다? 없다. 용도적 관점에서는 대체성 인정이 되죠. 그러니까 절대적이라 쓰지 않고 뭐라고 쓴다? 상대적이다. 즉 상대적 희소성이 있어야 부동산 가치가 발생합니다. 리을도 물어봤습니다. 권리의 이전 가능성도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줄에 법적 개념 동그라미 치고요. 법적 개념으로 이전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전성이란 권리의 양도다. 그래서 단순하게 물리적 이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끊고 소유권을 구성하는 권리가 법적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있어야 뭐가 발생한다? 가치가 발생한다. 좀 불편한 내용인데요.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그러니까 가치 형성 요인과 발생 요인은 같은 말 아니죠.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그림을 좀 통해서 봐야 되는 거니까 발생 요인은 유용성, 유효수요, 상대적 유효성도 뭐다? 권리의 이전성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내려갑니다. 자, 내려가서 동그라미 3번 가격 이중성 타이틀의 밑줄 설명을 드렸네요. 수요 공급 상호작용을 통해서 재화의 가격이 결정되죠. 끊고 그럼 결정된 가격은 다시 수요 공급에 영향을 주어서 수요 공급을 조절한다는 걸 뭐라고 한다? 가격의 이중성이다. 이걸 수요 공급 이론에서는 뭐라고 읽으셨다고요? 자원 배분이라고 읽었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 이렇게 주고받는 원리를 피드백 밑으로 하겠습니다. 물어봤다. 맨 마지막에 이렇게 주고받는 원리를 뭐라고 한다? 피드백 원리. 자 봅시다.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수요 공급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고 가격이 다시 수요 공급 영향을 주는 것을 가격의 이중성이라고 그랬고요. 주고받는 원리를 피드백 원리다. 아주 오래전에 물어봤습니다만은 정리를 하고 갈 사항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부동산 가격의 형성 과정까지 됐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이제 확인해 볼게요. 부동산의 가치 발생 요인을 물어봤습니다. 틀린 것 1번. 효용은 인간의 필요나 욕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재화의 능력이다. 그렇습니까? 2번. 상대적 희소성은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욕망의 충족 수단이 질적 양적으로 한정돼 있어서 부족한 상태죠. 수요가 많다. 공급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공급이 부족한 상태다. 3번. 가치 발생 요인인 효용, 유효, 수요. 상대적 희소성 중 하나만 있어도 가격은 발생한다?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상호, 결합이 되어서 가격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4번. 양도 가능성, 권리 이전성이죠. 권리 이전성을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으로 포함한 견해도 있더라. 이건 우리 개념은 아닙니다. 시험에 물어봤다는 얘기니까 소유권의 이전 가능성이 있어야 가치가 발생한다는 표현입니다. 맨 끝에 5번 가치 형성은 어디에? 가치 발생 영향을 주더라니.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험을 물어보는 게 이걸 뭐 세부적으로 묻는 게 아니고 각각의 정의를 아셔야 되는 거고 이 큰 흐름을 좀 여러분이 인지를 하고 갈 필요가 있다 당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가서요. 4절로 갈 겁니다. 4절에 가시면 부동산 가격이 원칙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빈도가 높아요. 별표 2개 하겠습니다. 또 나왔습니다. 또 이제 여러분 시험은 또 물어볼 줄 모르겠는데 자주 물어보는 거니까
가격체의 원칙을 공부합니다. 여기서 체의 의미는 여러 가지란 얘기고요. 그럼 이 가격체의 원칙이 뭡니까? 라고 하면 자,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데는 일종의 법칙성이 있다고 합니다. 감정평가사가 이 법칙성을 도출을 해서 평가 활동의 지침으로 삼는 행위 기준을 뭐라고 표현한다? 가격, 체원. 이것도 물어본 적 있어요. 자, 가격이 오르는 데는 뭐가 있다고요? 법칙성이 있다. 도출해서 평가 활동 지침으로 삼는 것을 가격, 체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파란 글씨는 시험에 물어봤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원칙이란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가에 관한 법칙성을 도출 동그라미 치고 평가 활동 지침 동그라미 치고 지침으로 삼는 행위 기준이 있다. 그럼 얘는 우리 규칙상 정의가 아니라 그랬지 제가 아까. 그래서 밑에 쓸게요. 여기다가 이 감정평가는 규칙상 정의가 아닙니다. 학문적 표현이라는 얘기입니다. 가격제 원칙은 평가 활동 지침을 말하는 거지 법률 조문 내용 아니란 얘기예요. 법률 조문 내용은 아닙니다. 타이틀에만 써두시고 그럼 이제 그림이 보시게 되면 복잡하게 돼 있죠. 뭐 그림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맨 가운데 뭐 있어요? 최유효 이용 원칙 되어 있죠. 그게 가장 중심입니다. 중심에 두고 나머지 가격 원칙들이 직간접 연관성, 체계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심에 있는 동그라미 칠게요. 최유효 유형의 원칙이 가장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장 넘기세요. 이제 넘기시면 이제 뭘 공부를 하게 되냐면 그 많은 종류의 개념입니다. 개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개념이 시험장에 묻는 겁니다. 그럼 최유효용이란 말을 우리가 공부를 했죠. 경합되는 용도 중에 최고 최선의 이용을 뭐라고 했다? 최유효 이용이다. 그럼 무슨 말이냐?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란 현실의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부동산을 장래를 예상해서 장래를 예측해서 감정평가해라는 표현입니다. 장래를 뭐 하라고요? 예측. 그럼 왜 예측합니까 하면 종전에 가치 형성 요인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 이 금방 이제 지워버렸는데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치 형성 요인이 변동하기 때문에 장래를 뭐해서 예측해서 전제로 평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최고 최선의 이용을 전제로 평가하는 걸 뭐라고 한다?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다. 그러면 이 표현이 성립하는 근거는 뭡니까? 용도가 하나면 이 표현은 성립하지 않죠. 용도가 뭐하기 때문에? 다양성. 그러니까 용도의 다양성입니다. 최유효 유형의 원칙의 성립 근거는 무엇이다? 용도의 다양성. 이렇게 물어봤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감정평가의 전제 조건이 뭐란 얘기예요?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쓸 거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복합 개념 공부한 적 있죠? 복합 개념이 뭡니까? 복합 개념이란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타당성 다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동산이 물리적으로 채택 가능성이 있는지,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경제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든지를 모두 검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물리적 채택 가능성, 합법적 테두리니 합리적 이용이 가능해야 뭐다? 최고, 최선이라는 얘기고 여기다가 이것들에 대한 경험적 증거라고 합니다. 경험적인 증거까지 제시되어야만 최고 최선의 이용이다. 그래서 작년 지문입니다. 물리적, 경제적, 법적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최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경험적인 증거, 자료까지 제시되어야만 최고 최선 뭐다?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다. 그럼 이제 물을게요. 최유효 이용의 주체는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오래전에 물어봤습니다. 전문가나 소유자가 아닙니다. 전문가나 소유자의 이용이 아니고 보통 사람이에요. 그럼 보통 사람을 시험에 뭐라고 물으냐면 객관적인 양식과 통상의 사용 능력을 가진 사람에 의한 최고 최선의 이용을 뭐라고 한다? 최유효.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요.
최유효 이용의 주체는 토지 소유자다. 아닙니다. 누구 말한다? 보통 사람이다. 그럼 시험에 보통 사람이 넣으면 이게 표현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양식과 통상의 사용 능력을 가진 사람을 보통 사람이라고 쓴 겁니다. 책 확인할게요. 자, 개념 갑니다. 부동산 가격은 최유효 이용을 기준으로 형성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 줄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유효 이용이란 괄호 안에 볼게요. 괄호 안에 최고 최선이라고 돼 있죠. 이용 말하는 건데, 자, 객관적인 양식과 통상의 사용 능력을 가진 사람, 누구 말한다고요? 일반 사람입니다. 옆에다 쓰겠습니다. 소유자나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문가나 소유자 이용은 아니다. 일반인에 대한 이용이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 이용으로 다음 줄에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최고 최선의 이용 방법을 최유효 이용이라고 표현한다. 자, 니은 성립 근거,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 성립되고 강조되는 근거는 뭐다? 용도의 다양성. 내려갑니다. 2번 작년 지문이었어요. 최유효의 판정 기준, 기억, 물리적 채택 가능성을 다른 말로 뭐라고 써주고요? 기술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쓰겠습니다. 기술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니은 합리적이라는 표현은 괄호 열고 경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합리적 이용이나 투기 목적의 이용은 최유효 이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그 기역 니은을 충족해도 불법적이라고 하면 최고 이용이다?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합법적 돼 있죠. 이건 뭐라고 쓰면 되고요? 법률적입니다. 자, 그게 세 가지가 모두 충족돼야 됩니다. 기역, 니은, 디귿 세 개 묶으세요. 모두 충족 쓰시고, 모두 충족이 돼야 되고 묶어서, 그리고 정리하는 게 리을입니다. 리을, 즉 물리적으로 채택이 가능하고 합리적, 합법적 이용이 가능한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끊고 최고의 수익이나 최고의 가치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 경험적 증거란 말이 보입니까? 자료에 제시되어야 최고 최선역이란 말입니다. 조금 추상적인 표현을 합니다만 기본 표현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가령 최유효 이용이란 합리적인 이용만을 의미한다. 안 됩니다. 이게 전부 다 충족이 돼야 돼요. 모두 충족하고 거기에 대한 최고 가치에 대한 경험적 증거, 자료까지 제시돼야 뭘로 본다? 최유효 이용 원칙으로 보겠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감정평가는 최유효 이용을 뭐로? 전제로 해서 평가한다는 얘기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감정평가의 전제 조건은 무엇이다?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라는 얘기. 그렇게 평가하려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장래를 예측해서. 왜 예측하라는 얘기입니까? 가치 형성률이 뭐하기 때문에? 변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괄호 2번에 갔더니 바로 옆에 페이지 가세요. 괄호 2번에 뭐가 나옵니까? 변동의 원칙이 나옵니다. 박스 밑에 보시면. 자, 그래서 그대로 정의합니다. 변동의 원칙이란 무엇이 변동한다? 가치 형성 요인이 변동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도 항상 변화의 과정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닌가요? 평가사 마음도 변한다 했잖아요. 가치 형성률이 뭐하기 때문에? 변하기 때문에 가격도 항상 변화의 과정이 있다. 그러니까요. 자, 다시 가서 기준 시점을 정하지 않고 평가할 수 있단 말입니까? 4월 4일자로 하는 거와 8월 4일자로 하는 것은 뭐가 달라져 버립니까? 가치 형성률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기준 시점을 확정해야 되는 이유를 제시하는 건 무엇 때문이다? 변동의 원칙. 단골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준 시점에 확정과 관련된 것은 변동의 원칙이라고 쓰고, 변동하기 때문에 장래를 뭐라고요? 예측하란 말입니다. 그럼 예측의 원칙에 따르면 부동산의 가치란 장래의 이익에 대한 무슨 가치다? 현재의 가치다. 이렇게 정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변동의 원칙과 예측의 원칙을 두 개에 묶어서 최유효 이용의 토대가 되고 바탕이 되는 원칙이다.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체크해 드릴게요. 왼쪽 보세요. 632페이지 가시면 맨 밑에 동그라미 3번의 기억이 보입니까? 거기 밑줄 하세요. 토대의 바탕이 되는 원칙이 무엇과 무엇이다?
변동의 원칙과 예측의 원칙. 둘이 묶어 다니세요. 항상. 오른쪽 갑시다. 변동의 원칙 갑니다. 1번 개념. 두 번째 가치 형성률이 뭐함에 따라 변동함에 따라 가격도 항상 변화의 과정이 있다는 게 무슨 원칙이다? 변동의 원칙이다. 그래서 2번 보세요. 부동산 가격은 항상 변화의 과정이 있으므로 뭘 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고 가치 형성률을 동태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밑줄을 하신 게 시험 지문이에요. 읽으신 게. 넘기겠습니다. 넘겨봤더니 괄호 3번 뭐가 나와요? 예측의 원칙이다. 괄호 안에 또 뭐라고 되어 있고요? 예상의 원리다. 지문 조심해야 됩니다. 자, 개념의 두 번째 줄에 보시게 되면 현재가 아닌 장래 동그라미 치고 장래 그 요인이나 추이나 동향에 대한 예측을 전제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장래에도 여러 가지 편익이 높아지면 가치가 높아진다는 표현입니다. 2번 가서요. 2번 별표. 예측의 원칙에 따르면 자주 나오네요. 부동산의 가치란 장래 동그라미 치고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쳐드려도요. 시험장 가면 안 보인다 그래. 그 자리에 현재가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장래 유무형 편익에 대한 무슨 가치다? 현재의 가치라고 정의할 수 있다. 무슨 원칙에 따르면? 예측의 원칙에 따르면. 그래서 이걸 따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것을 읽으면 돼요. 자,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평가한다는 얘기는 장래를 뭐에서요? 왜 예측을 해야 돼요? 가치 형성률이 변동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도 항상 변화의 과정이 있죠. 따라서 장래 이익에 대한 부동산의 현재 가치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더라. 두 개 묶어서 최유효의 토대가 되고 뭐가 되는 바탕이 되는 원칙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묶어 다니세요. 세 가지를 한꺼번에 1번, 2번, 3번 묶어서 같은 맥락으로 정리를 해보시면 됩니다. 시험에 묻는 건요. 연관성을 묻는 게 아니고 이렇게 줘요. 변동의 원칙이 무슨 말입니까? 예측이 무슨 말입니까? 최유효가 무슨 말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개념 정리만 잘 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그 한 5년 내에 한 4번 물어봅니다.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개념 이거 나오면 틀리면 안 된단 말이니까 오늘 학습하고 있는 내용들은요. 처음 들어서 좀 부담이 되긴 해도 시험장 가서 틀려버리면 점수가 안 나옵니다. 평가는 6문제 중에서요. 감정평가 방식을 빼고 3문제를 맞추지 못하면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지문으로 되어 있는 것이니까 나중에 이제 3, 4, 5, 6 가게 되면 반복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부담스럽긴 하죠.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럼 다행이고. 그러니까 처음 들어서 용어가 좀 생소하다 그리고 일단 겁을 먹어요. 그러니까 용어가 처음 들어서 아주 깊은 내용을 묻진 않을 거니까 개념 정리만 잘하고 가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좀 흘러갔으니까 쉬었다 가겠습니다.